썩은 나뭇가지, 도끼, 손충이, 애벌레. 그건 뭘까요? 나를 해치는 사람. 그러니까 뭘까요? 혐오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혐오가 너무 많은 거 아시죠? 상대방을 몰라서 그래요. 나를 뭔가 해치는 사람으로요. 그게 아니거든요. 둘 다 잘 크게 해줘야 되거든요. 혐오로 하면 혐오로 대항해요. 근데 범법자 중에 일부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바로 타인을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무로 비유했는데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 이상 심리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지금 범죄학과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가 일반적인데 이거가 왜 일로 가고 이 사람들은 범죄를 안 저지르는지.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되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뭘까요? 안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지자가 있고 교육도 있고 자기의 신념도 있고요. 성공할 요소도 있고요. 근데 이분들은 분명히 그림에도 이쪽에 범죄의 매력을 더 느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기가 해칠 걸 알면서도 해요. 이쪽에 더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범죄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여러분하고 약간 다를 거예요. 일반인도 있지만 그 안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질러요.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알리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바로 남성들이 필요한 건 존중이에요. 타인을 존중하는 연습만 하면 돼요. 그리고 동의받는 법 이런 걸 알려주고요. 그리고 여학생들한테는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내가 주체성, 내가 내 단어를 만드는 거, 내가 뭔가 잘못된 문화를 한번 내 목소리를 내는 거, 자궁에서 포궁으로 바꾸는 거라든가, 아니면 내가 왜 성기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못했을까? 나는 왜 소중하다고만 얘기를 했을까? 모든 것들을 용감하게 부딪혀야 돼요. 자기 목소리 자기가 내는 연습해야 돼요. 열매 뿌리가 아니라 나무로서. 그래서 아마 둘 다 공부를 더 해야 될 거예요. 이해됐나요? 제가 볼 때는 남성도 여성도 같이 젠더 교육 하다 보면 분명히 관계가 개선되고 부모님들도 젠더 교육을 배우면 어떨까요? 자녀들하고 아마 사춘기, 갱년기 싸움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젠더가요, 의식이 낮잖아요. 그러면 서로 소통이 안 될걸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시기는 바로 이거예요. 일상의 성교육이 돼야 돼요. 특히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엄마랑 자녀기 서로 부모끼리 얘기를 해요. 젠더의식이 없다 보면 뭘까요? 여자인데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왜 이렇게 다리를 치마가 짧잖아. 남자가 사나이가 왜 이렇게 울어? 남자답지 못하게 비실거리기는. 그건 뭘까요? 거기서 아마 트러블이 있을걸요? 그리고 나답지 못해 커요. 틀이 꽤 큰다고요. 그러면 남자도 여자도 힘들어요. 그러면 싸울 거라고요. 내가 원하는 꿈도 못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남자 직업 네가 가질 직업이 아니라고. 여자들만 하는 직업이라고. 그러면 진로에서도 헷갈려 해요. 그리고 얘가 연애를 해요. 연애할 때 어떨까요? 젠더의식이 서로 어긋나면 아마 데이트 비용 가지고도 싸울 거고, 연애할 때도 싸울 거고, 너가 나가 뭐가 잘못됐는지 계속 아마 싸울걸요? 그리고 다들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마 스토커도 할 거고요. 젠더의식은요, 관계를 망쳐요. 더 넓게는 직장 상사예요. 내가 회사를 다녔어요. 어떨까요? 아, 여자가 여기 옆에서 술 좀 따르라고. 역시 커피는 여자가 따라야 돼. 남자가 무거운 짐 다 들어야지. 여자들은 앉아 있어. 그러면 어떨까요? 남자도 화가 날걸요? 내가 왜 이걸 들어야 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에 의해서 여혐, 남혐도 되는 것도 있어요. 특히 직장 상사들이 어떻게 대할 줄 몰라요. 여자들 그냥 남자처럼 대해요. 왜? 여자분들을 처음 보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남자처럼 해요. 너 무거운 거 들어. 너 뭐 해? 그러니까 여자는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일부 직장 상사들은 어떨까요? 너무 여자가 들어온 걸 처음 본 거예요. 조직 문화에서. 그러니까 너무 꽃처럼 하지 마 앉아있어. 그냥 서무만 봐. 아니야. 자격증 그런 거 필요 없어. 남자들이 할 거야. 니네들 요것만 해. 그러니까 자격증 따고 왔는데도 자기가 현장에 나가긴 너무 버거운 거예요. 남자들이 너무 많이. 너는 나가지 마. 너 위험해. 나는 진짜 현장에서 했는데. 그래서 현장 나갔을 때도 힘들걸요? 그리고 갔더니 여자 화장실도 별로 없어. 다 남자니까. 그러니까 안 돼. 화장실 다시 못 세워. 너 들어와. 널 가면 우리가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 어떠세요? 그게 곳곳에 많아요. 그러면 분명히 부당하다고 할 거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상사는 젠더의식이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동료로 바라보는 거. 그러면 범죄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곳곳에 일상생활에서 젠더의식이 어떤 건지 쭉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젠더는요, 관계를 개선하는
첫걸음이에요. 한번 볼게요. 우선 관계 맺는 거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특히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어요. 여기 학부모들을 많이 계시니까 한번 볼게요.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싶죠.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싶고요. 성 얘기도 많이 하고 싶어 해요. 특히 제가 유튜브에 나왔었는데 우리 아들하고 너무 소통을 잘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아들하고 저런 얘기를 다 하냐고. 엄마가. 아빠도 아니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러면 제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우선 0단계에서 5단계인데요. 제가 참 숫자를 좋아해요. 그러면 볼게요. 0단계는 뭘까요? 서로 안 친한 사이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엄마라고 할게요. 초등학교 1학년 엄마 처음으로 학교 간 거예요. 아니면 유치원 엄마라고 할게요. 처음 봤어요. 그럼 뭘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 1학년 2반 막 이러면 1학년 2반끼리 모이는 거예요. 7반 엄마하고 안 친해요. 왜? 우리 애가 2반이니까. 그럼 2반 엄마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7반 엄마랑 안 친해진다니까요. 저 엄마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7반 엄마 싫어요. 왜? 우리 애가 2반이니까 2반 엄마 막 어머 2반이요 2반 네 저는 4번 우리 애가 4번인 거예요. 근데 나 4번 막 이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7번 어머 저랑 같은 동네 사나 봐요. 애가 왜 어디 앉았어요? 학원은 어디 다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친해져요. 이게 뭐 1단계예요. 자녀를 가지고 친해지는 거예요. 2단계 뭘까요? 이제 밥 먹는 거예요. 어머 밥 먹어요. 우리 밥 먹고 같이 얘기 좀 해요. 그리고 생각에 우리나라는요 밥 먹는 거가 참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 밥 먹고 싶어요. 나쁜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구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밥 먹자 그런 건 이건 좋아하는 거예요. 솔직히 싫어하는 사람은 밥 먹자는 얘기 안 해요. 나 너랑 밥 먹고 싶어. 이거는 너랑 나랑 사귀고 싶어 한다. 너랑 궁금하다. 알고 싶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하고 밥 먹고 싶어 해요. 회식이 점점 좀 줄고 있다는 건 고민해 봐야 돼요. 갑자기 다들 이제 확 와닿아요. 좋은 사람들은 회식이 늘어나요. 저도 회사 다니는데 회식 자꾸 늘어났거든요. 다들 남자 여자 너무 좋았거든요. 이분들한테 배우고 싶어서 저희는 회식이 늘어났지 회식이 줄지 않았어요. 근데 전부 다 범죄자가 될까 봐 회식을 줄이더라고요. 그건 관계 맺기가 안 된 거예요. 밥 먹는 건 좋은 거예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밥 먹자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기분 좋게 먹고 싶어 해요. 그러면 밥 먹는 거예요. 2단계. 그럼 3단계 뭘까요? 이제 취미생활이에요. 나랑 같은 취미생활끼리 또 친해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가장 술 문화가 또 관대하다 보니 술 먹어요. 나랑 술 먹어요. 그래서 술 먹어요. 그리고 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들 그래요. 독서 모임 가요. 그래서 독서 모임끼리 친해요. 또 남성분은 골프 치러 가요. 우리 골프끼리 친해요. 운동하는 분들끼리. 이해되셨나요? 네. 그분들끼리 서로 밥 먹어요, 이제. 술 먹고. 차 마시고. 왜? 나랑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밥만 먹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취미 생활이 또 필요해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나랑 공동 취미가 있으면 애들끼리 친해져요. 내가 연애를 좋아하면 연예인 똑같은 사람끼리 친해져요. 얘가 국어가 관심 있으면 국어에 관심 있는 애라고 친해진다고요. 이해됐나요? 애들도 이렇게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4단계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여기는 뭔지 아세요? 0, 1, 2, 3, 4는 뭐냐면 아는 사이. 그냥 아는 사이에 친해지려고 친해지는 연습 단계. 여기가 완벽히 친한 단계예요. 4단계, 5단계는 바로 유지 관계예요. 유지고 4단계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4단계 기법 알려드릴게요. 사람이 사람을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선은 사람들을 쫙 봐요. 나랑 얘기가 될 사람들. 아까 전에 아이들 라포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랑 밥 먹고 차 마시고 취미생활 같았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 나한테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숨김없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엄마들 중에 애가 아프대. 장애인이래. 장애인지 몰랐을 거라고. 우리 애가 너무 많이 아프다고. 혹시 내가 어딘가 병원에 가야 되고 뭐 하다 보면 우리 애가 많이 힘들다고. 혹시 유치원에서 빠지면 숙제 과제물 좀 알려달라고. 아니면 우리 애가 많이 아파서 왕따 당한다고. 혹시 언니 아들이 우리 아들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애가 지능이 떨어진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언니한테 말하는 거라고. 그건 뭘까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래 알았어. 나도 좀 그랬더라.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날 믿었구나. 도와줄게. 우리 애랑 네 애랑 친해. 괜찮아. 이런 거. 그러면 진짜 친해져요. 근데 뭘까요? 어쩐지 애를 막 이렇게. 그럼 뭘까요? 여태까지 친해진 거 다 물거품이 돼요.
특히 성폭력 피해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을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네가 똑바로 하지, 처신 못했지. 그러면 다 헤어지는 거예요. 부모하고 이때 헤어져요. 가해자가 아니라 부모하고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할 때 여기서 상처받아요. 아마 친구끼리도 그럴걸요? 진짜 어렵게 꺼낸 얘기인데 예를 들면 알려드릴게요. 아마 저를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거든요.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한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엄마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저도 거짓말했거든요. 남편이 있다고. 근데 더 이상 숨기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언니한테 말을 했어요. 저 실은 가정폭력 피해자라 이혼했다고. 법정 소송까지 했다고. 우리 애랑 나랑 많이 힘들다고. 그랬더니 어쩐지 네가 맨날 남자 얘기할 때마다 우리 남편 얘기하는데 말을 안 하더라. 나한테 말해줘서 고맙다고. 밥 먹으러 와. 우리 집에 밥이 많은데 그냥 둘이 와. 밥 먹어. 어떨까요? 그런 거 왜 숨기냐고. 근데 또 이 언니들이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한 명이 나도 이혼했어? 그러면 저랑 동질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더 친해져요. 바로 이럴 때 친해지는 거예요. 내 얘기를 편하게 했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그거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될 때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거를 우리 둘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자, 비경험자끼리 친해져요. 제가요, 가해자를 많이 만나잖아요. 가해자들이 누구랑 친한 줄 아세요? 가해자분들하고 친한 걸 많이 봐요.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때 이렇게 했었으면 사과도 받고 너무너무 죄에 대해서 조금 인지가 됐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하라 그랬대요. 이렇게 가면 변호사 만나면 이렇게 하면 됐다고. 일을 더 키우신 거라고. 그런 친구 만나지 말라고 그랬더니 자기 주변은 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뭘까요? 진짜 올바른 친구는 뭘까요?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네가 젠더의식이 없네. 여직원이 그랬을 것 같다. 내 생각 너가 이거 너무 잘못 알고 있어. 너 빨리 공부하라고. 너 이거 사과해도 안 될 것 같다고. 넌 걸릴 줄 알았어. 분명히 친구 중에 이런 친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현명한 친구는 따갑게 충고를 하고 그걸 또 올바르게 알려주는 사람. 특히 피해자든 가해자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피해자 남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단계예요. 여기서부터 자녀들하고 친해지세요. 자녀가 고민을 해결하고 올 때 내가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아들, 학교에서 공부하고 왔어? 유치원에서 공부하고 왔어? 그러면 엄마가 알려줄게. 이 세상은 행복한 것도 많아. 하지만 너무 힘든 것도 많을 거야. 네가 아직 어려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면 무조건 엄마 찾아. 말해. 너 다시 얘기해봐. 그럼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엄마 찾아. 그래서 그거를 10,000번, 50,000번, 10,000,000번 했어요. 그럼 우리 애가 딱 떠오르는 건 누굴까요? 저를 찾아오게끔. 그래서 지금도 24살이 됐는데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면 엄마 찾아? 안 찾아! 이래요. 근데 전화가 와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누가 떠오르냐? 했더니 친구 안 떠오른대. 담임도 안 떠오른대요. 그건 뭐냐면 쇠뇌시킨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자녀는 내가 책임져야 되지 보호자 아닐까요? 그리고 아이가 힘들대잖아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4단계만 잘 되면 5단계 성얘기 다 쉽다 어렵다. 그러면 애들이 얘기해요. 엄마 나 꼬치에 털 났어. 엄마 나 생리해.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친한데. 근데 안 친해. 밥만 먹고 취미생활 돈만 줘. 용돈 학원 다 보내. 그럼 애들은 부끄럽고 창피한 거야. 우리 엄마 변태라고. 이상한 거 뭐 이상한 거. 이해됐나요? 네. 친하지 않으면 성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4단계가 돼야 5단계까지. 그래서 이건 친밀도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교육을 잘 해야 되고요. 또 안 좋은 교육을 안 하면 안 되고요. 이해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 맺기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친해지냐고요. 근데 거기서 성 얘기를 하시면 범법자가 돼요. 친하지도 않은데 성 얘기 꺼내면 음담패설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서로 친해야지만 서로 공감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맥락도 따져야 돼요. 관계도 따져야 되고 권력관계도 따져야 되고요. 꼭 친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몸이 많이 바뀌어요. 어떻게? 여자애들은 생리를 할 거고 남자애들은 뭘까요? 우선 처음이니까 초경이겠죠. 그리고 남자애들은 처음으로 이제 정액이 나갈 거예요.
제 친아들이에요. 그리고 10년 전에 찍은 거고요. 근데 얘의 비밀은 뭐냐면 초2 때부터 알려줬어요. 너 남자지? 남자가 남성으로 바뀔 때가 있어. 언젠가는 분명히 정액이 나갈 거야. 그게 하얀 액체 같은 건데 고체 액체 같이 나와. 처음으로 나온 거라 당황스러울 거라고. 근데 그게 바로 네가 말한 올챙이. 그게 정액이야. 그때 내가 너 남자가 되는 걸 파티해 주겠다고. 초2 때 알려주니까 얘가 전혀 모르는 거야. 이게 뭔지를 몰라요. 오, 그게 왜 나오니? 오, 그런 거냐고. 그러면 너가 이제 남자에서 남성으로 바뀌는 거라고. 어른 대접 해주겠다고. 그때부터 엄마가 존댓말 할 거라고. 너 진짜 갖고 싶은 거 뭐야? 그랬더니 휴대폰 갖고 싶대요. 휴대폰 애들 다 갖고 있대요. 갖고 싶대요. 그러면 네가 그때 엄마가 사줄게. 맨날 기다렸어요. 뭘? 정액을. 초2, 초3, 5학년 때는 막 문을 막 부시는 거예요. 아이씨, 얘는 왜 안 나오냐고. 혹시 이렇게 기다려본 적 있어요? 얘 6, 7년 기다린 아이예요. 그게 바로 준비예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닥쳤을 때 어구 했네 이게 아니에요. 특히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리했어요. 그 뭘까요? 키 안 크는데 나중에 하지. 아이고 빨리 해서 난리 났다. 그 뭘까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그러면 자기 몸을 부정으로 알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도대체 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요. 이미 무지하고요. 부모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미리 초2 때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여자아이들도 키 클 수 있다고. 너한테 빨간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고체, 액체, 덩어리체 나온다고. 갈색같이 생겼다고. 그리고 이거는 괜찮은 거라고. 네가 여성으로 바뀌는 거라고. 너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고. 그러면서 제 책을 선물해줘도 좋고요. 남자들도 선물하라고 그래서 2가지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무슨 파티? 네, 왜냐면 아까 말한 생리 파티, 발기 파티, 사정 파티, 몽정 파티 이상하잖아요. 애들이 털 파티도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든 이름이에요. 존중 파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제가 이름을 바꿔보자 했더니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엄청 잘 적어줬어요.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발기 파티 막 몽정 파티 이상하대. 남자 여자 똑같이 하자 그래서 애들이 만든 것 중에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애들 떡볶이 사주면서 그거를 저작권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름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무슨 파티? 아이들을 인해서 제가 바뀐 거지 제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이걸 바꾸고 싶다. 니네들이 바꿔줄래? 애들이 열심히 바꿔줘요. 왜? 자기네들이 뽑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중 파티 꼭 하길 바래요. 다들 막 파티인 줄 기다리세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세요. 아이들과 같이 너 이제 뭐가 나올 거야. 무슨 선물 받고 싶어? 그럼 아이들 선물 사주고 파티도 잘하면 자기 몸도 긍정 그리고 남의 몸도 긍정이겠죠. 특히 한 예로 우리 아들이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럴까요? 내가 여자 얘기를 했어요. 여자애는 생리를 한다. 그래서 처음 하기 때문에 초경이다. 피가 나온다. 피!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생리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처럼 한다고. 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도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다고. 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엄마 남자는 아파? 이러더라고요. 몰라. 너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것 따라 달라. 근데 나도 아프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여자에 대한 아픔을 자기도 이렇게 가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았나 봐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를 놀리는 게 아니라고. 한 반을 가서 얘가 5학년 때 여자의 옆에 자기 짝꿍이 생리를 한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생리 안 돼요. 피 났대요.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야 놀리지 마. 여자애가 이제는 어른이 되는 거야. 이씨 쬐끔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 둘이 사귄대요. 둘이 좋아한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내가 여자 편이면 남자들 놀린대요. 둘이 좋아한다고. 좋아하면 다들 편드는 거냐고. 아니라고. 자기는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그래서 엄마가 와서 강의 좀 해달래요. 그래서 학교 가서 강의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는 남자들하고 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젠더 의식이 없어서 자기가 힘들었대요. 여자들 중에도 젠더 의식 없는 여자들이 너무 많대요. 자기 거에 대해 공부를 안 하고 있대요. 그 대처를 못 하더래요. 그래서 여자가 울고 있길래 자기가 편지를 보냈대요. 옆짝꿍인데 너의 이거 첫 생린 것 같다. 초경 파티 축하한다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내가 남자 대신 사과하겠다고. 미안하다고. 보건실 가면 생리돼 있으니 그거 잘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라고. 혹시 네가 일어날 때 조금 더 빨간 피가 묻었으면 내가 난방 벗어줄게. 그렇게 해서 난방 벗어준 아이가 됐어요. 어떠세요? 다들 봐. 왜 교육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미리 꼭 하고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사랑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혐오하는 세상 너무 싫어요. 지금 현재 서로 혐오하지 않나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해외도 지금 혐오에 가서 다시 이걸 인정하면서 서로 그거를 존중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과도기인데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마침 저도 관계특강을 하게 된 거였고요. 참 저한테는 행운인 것 같아요. 미리 공부한 저의 행운. 근데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또 마지막 이제 하나 더 할 텐데요. 뽀뽀. 이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유치원 아이예요. 애들이 유치원에서 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머 왔어. 엄마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서 이렇게 봤잖아요. 그럼 이거 10대 빵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서 있고 아이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10대 빵 포옹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엄마가 밥도 주고 용돈도 주고 나를 좋아한대요. 근데 엄마가 날 싫어하는 것 같대요. 그것만이면 언어와 비언어를 애들이 구분할 줄 알아요. 말로는 좋아한다는데 비언어는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 이건 동물적 감각으로 순간 캐치하는 게 있어요. 연애할 때 많이 그럴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비언어가 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생활형 갑질이라고 아세요? 우리가 갑이야. 그러니까 얘가 달려오면 어이구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5대5 관계 소통법은 뭐냐면 어른이라면 50% 달려가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50% 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안으시라고요. 그러면 아이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를 기다렸다. 보고 싶었나 보다. 그래서 50% 다가가라고요. 이게 비언어 소통. 이게 관계 소통이에요. 서서 하지 마시라고요. 아이가 뭐 물어보려면 이렇게 내려서 그랬어? 이렇게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아이 입장에 어떨까요? 오? 눈높이가 나랑 맞다. 그럼 말하기가 편하잖아요. 이런 곳곳에 많거든요. 어른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럼 오늘 꼭 달려가서 안아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허그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뽀뽀예요. 아이들과 같이 뽀뽀할 거야. 어머 이쁘다. 밥도 잘 먹어. 이렇게 하면 10대 빵 뽀뽀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강제 키스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범죄가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신고 안 한 것 뿐이지. 생활형 범죄. 어떠세요? 아이들한테 동의받은 적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의받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없으니 데이트 때 가장 성추행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연습이 됐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뽀뽀할 때. 아이고 이쁘다. 밥도 잘 먹고 공부도 잘하고 뽀뽀하고 싶은데 뽀뽀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그럼 얘가 뭘까요? 된다 안 된다 말할 거예요. 아이가.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뽀뽀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5대5 뽀뽀예요. 그러면 같이 하는 거예요. 입 이렇게 내밀어요. 그러면 아이가, 우리 아들은 늘 볼을 내밀거든요. 내가 먼저, 내가 더 좋아해요. 내가 좋다 그랬고 내가 뽀뽀해도 되냐고. 내가 더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입을 내밀면 얘가 덜 좋아하는 애잖아요. 그럼 얘는 동의받은 거잖아요. 그럼 얘가 볼을 갖다 대요. 그게 5대5 뽀뽀법이에요. 10대 빵이 아니라. 어른 자꾸 애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갑자기 다들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막 생활형 범죄들이 많군요. 그래서 뭐냐면 아이한테 코앞에서 멈추라고요. 그럼 얘가 올 거예요. 그럼 나도 딱 뭘까? 얘가 나 좋아한다. 이게 동의 뽀뽀법이에요. 그럼 이런 애가 연애를 했어요. 그러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뭐라고 할까요? 뽀뽀해도 되겠니? 물어볼 거고. 또 물어보는 걸 주체성 있다고 할 거고 이상한 애로 안 볼 거고 그리고 얘가 뽀뽀할 때 코와 코끼리 멈춘다고요. 강제 키스는 안 한다고요. 우리 애가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뽀뽀를 하고 있어요. 딱 멈추면 이 파트너가 올 때까지. 그게 바로 심리적 존중, 거리 존중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키스, 뽀뽀가 됐다면 우리나라 미투 줄어들 거예요. 여자가 무섭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뭐 일간에는 막 성관계도 하면 안 되겠다, 뭐 손도 못 잡겠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잡는 방법, 어떻게 하는 방법, 기술도 부족하고요, 방법도 모르고 관계 맺기가 안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성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남성적 문화가 잘못됐어요. 남자가 다 리드해야 돼요. 남자가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대 빵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화가 잘못한 거예요. 남성들도 무게를 내려놓으면 돼요. 50% 다가가고 여자가 50% 오게끔 동의받는 법. 그게 부모하고 관계가 있어야 얘네들 연애를 잘해요. 여러분이 10대 빵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5대5 연애까지 다 퍼지게
오늘 이 방송 보시니까 조금 어떠세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왜 아이들이 교육이 너무 중요한지 유치원 교육이 잘 되면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 군대 그리고 걔네들이 결혼을 했어요. 걔네들 자녀까지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교육이 잘못돼서 교육을 우리 다 변화시키자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였어요. 특히 내 몸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뭘까요? 개인적 책임이 아니라고요. 국가 시스템, 교육 전부 다 국가 법이 지켜줘야 돼요. 교육도 이렇게 잘 돼요. 미디어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좋은 책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 배운 건 과거 교육이에요. 현재 교육을 배우시자고요. 이런 식으로 국가가 노력해야 돼요. 그게 안정권 확보예요. 교육 잘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런 식으로 말하기를 배웠고요. 다음에는 보기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워낙 질문이 많겠지만 여기서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9단계까지 있고요. 그래서 한 번 특강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 아이들이 또 뭔가 단어가 만들고 좋은 단어가 있으면 저는 또 바뀔 거예요. 늘 성은 변화하는 거예요. 그게 젠더고요. 항상 고정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늘 변화 가능한 게 성교육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사람이 바뀌었는데 문화도 바뀌어야 되겠죠? 늘 배우는 자세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어떻게 잘 들으셨죠? 네. 이거만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아, 예, 예. 제가 진짜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오늘 기초만. 아니에요. 기초가 아니라, 기초가 또 튼튼해야 맞아요. 선생님이 그 다음 단계를 또 읽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저는 선생님 강연을 들으면서 그 성교육과 우리 젠더 감수성이 정말 무지했구나. 제가 사실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네. 그런 교육이 너무 익숙해서. 저는 그 나무 올라왔을 때 땅이라고 크게 외쳤거든요. 맞추려고. 다시 한번 반성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자, 여러분들도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도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을 모시고 직접 우리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네. 네. 잠시만요. 마이크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큰아이 때는 별로 무슨 걱정 같은 건 없었는데 지금 둘째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성격이 와일드하고 축구를 해요. 근데 얘가 지금 이성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어떻게 그 이성교제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 지도를 했으면 좋겠는지. 아 그래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교육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5대5. 5대요. 네, 우선은 부모하고 자녀가 5대5가 됐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얘 뭐 남자아이를 어떻게 교육하고 우리 딸을 이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이미 5대5가 됐어야 얘를 믿고 밖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다들 불안한 거야. 내가 교육이 잘못됐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가정에서 교육 자체가 5대5고 소통이 되고 그리고 얘가 키스법, 연애법 이런 걸 알았어야 돼요. 그러면 밖에 어떤 애를 만나도 얘는 딱 알아볼 거예요. 좋은 애와 나쁜 애를. 그러니까 바깥에 걱정하지 마시고 안에부터 항상 이 질문 많이 해요. 어떻게 하냐고. 애가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할까. 그건 못 믿어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을 못 믿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이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책 많이 보시고 조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어쨌든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성교제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성교제라는 단어 안 써요. 데이트라 그러지. 요즘 이성이라는 단어 잘 안 써요. 데이트. 외국에도 이미 데이트란 말 쓰고 파트너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점점점 이제 올 것 같아요. 중립적인 단어 쓰는 단어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감사합니다. 네, 우선 답변이 되셨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데이트, 바깥의 데이트가 아니라 이 안에서의 데이트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외국에서도 그걸 네네. 데이트 폭력이라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지금 듣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궁금한 점은 다른 게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그 질문보다 다른 선생님 교육을 듣다 보니까 다른 단계의 질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그러니까 기본 아이들한테는 이제
맞춤법을 해서 해주고 있는데 그 서로 그 성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들이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의 대처법은 초등학교도 벌써 이제 성관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눈에 맞춤법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가 답변 좀 그렇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4단계 교육법을 원하시네요. 아, 예. 이런 아, 빨리 4단계. 네, 단계 좀 올려주세요, 선생님. 그래요? 유치원이라 유치원 거인데 거의 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성관계를 한다. 걱정이 너무 많군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임신 계획 없이 그냥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엄마 아빠들은 뭐예요? 계획 임신이라는 거 아시죠? 네. 언제 애를 낳을지, 우리가 한 달 있다 낳을지, 1년 있다 낳을지,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낳자, 겨울에 낳자, 계절까지 체크를 네, 해요. 네, 맞아요. 잘 되진 않지만. 네, 네, 네. 그래도 계획 임신이라는 거 해야 안 해요? 해야죠. 요즘은 거의 계획 임신을 해요. 똑같아요. 계획 섹스를 해야 돼요. 계획 데이트를 해야 돼요. 이미 사귀지 않았을 때 애들한테 너네 한번 계획서 적어보라고. 그럼 애들이 난리가 나요. 뭐 열심히 적어요. 누구 닮은 여자. 다리는 어쩌고 성적은 어떻게 키는 몇 센치. 너무 구체적으로 와, 적어요. 구체적이네요. 이미 없는데도 와, 그리고 여자들도 난리나서 누구 닮은 남자 뭐 어깨가 쫙 벌어지고 뭐 목소리는 허스키하고 막 애들끼리 열심히 적어요. 있는 애들은 있는 애들 걸 적어요. 그러면 뭘까요? 두 번째는 어디서 데이트할 거냐면 데이트 장소가 막 나와요. 뭐 손잡고 뭐 영화관 가서 내가 니네들 영화관 갈 나이는 되냐고. 그 얘네들이 막 적다 보면 자기네들이 뭔가 안 되는 거야. 놀이터에서 만난다, 노래방을 간다, 노래방 가서 뭐 할 거냐, 손을 잡는다, 뭐 손을 잡고 뽀뽀를 한다, 뭐 물어보고 뽀뽀를 분명히 계획서는 써요. 물어보고 뽀뽀한다고. 근데 어떤 애들은 난리가 났어요. 딱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와. 애들마다. 근데 이걸 계획표를 적는 애와 계획표를 안 적는 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전 그래서 계획 데이트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애들이 막 적다 보면 거기서 애들끼리 토론을 시켜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니네들이 잘 적었다. 장소, 대상, 심리, 어떻게 할지, 기법까지. 너무 고맙다. 근데 그거 다른 파트너한테 물어봤냐고. 너 식대로 하지 말라고. 네가 원하는 걸 그 사람이랑 같이 얘기하는 게 바로 성토크예요. 성토크 하지 않는 채 네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꼭 둘이 대화하라고. 걔네들이 오 이러면서 너의 상상에 맡기지 말라고. 너만의 이벤트라고. 그가 좋아하는지 그녀가 좋아하는지 물어보지 않는 채 했다고. 이건 반쪽짜리 계획서라고. 하지만 이것부터 하자고. 그럼 애들이 우와 했더니 물어봐야 돼? 얘가 이거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계획이 수정이 돼야 돼요. 그런 걸 연습하는 게 학교에서도 있고 집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획서가 한 7가지 있는데요.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면 연애 계획서 네, 이런 거 그리고 연애 성적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거의 4단계를 질문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어때요? 계획서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달라요. 네. 우리가 태교한 거와 태교 안 한 거와 아이들하고 이런 예방을 한 거와 예방 안 한 거와 분명히 미리미리 알려주는 게 더 좋았어요. 만약 그렇게 안 되더라도 네. 계획서 집에 가서 써야겠네요. 네, 우리 또 계속해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또 어디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춘기 아이 둔 엄마인데요. 저희 아이는 남들처럼 사춘기 심하게 걷지 않았어. 오히려 걱정이에요. 사춘기가. 나중에 크면 어른이 되면 더 심하게 사춘기를 오기라고 말 들었는데요. 실제로 사춘기 늦게 올 수 있나요? 만약에 그러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어요. 아 그래요? 이게 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만 얘기 드리면 사춘기가 없이 넘어가는 애가 있어요. 특히 저희 아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관계가 너무 좋으면 사춘기를 안 겪어요. 저랑 관계가 너무 좋잖아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고 관계 맺고 뭐 힘들 때마다 나 찾아오지 내가 다 해결해 주지 그리고 얘랑 성 얘기해도 다 되지. 그러니까 사춘기가 왔어도 금방 되고요. 또 화를 내도 내가 그걸 다 풀어주고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없는 거예요. 걔랑 나랑 없이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대학교 때 온 거예요. 와, 얘가 사회생활 하더니 엄청 온 거예요. 왜냐면 나랑 안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게 세대 차이인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근데 더 놀랬던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인지가 돼 있잖아요. 소통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빨리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이렇게 가냘프게 갈 거예요.
여기 때는 아직 어리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무대뽀로 덤비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덤벼요. 그러니까 나를 성장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엄마 이건 이런 거라는데 내가 아니야 이러면서 뭐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순간 내가 실수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세대 차이 때문에 얘랑 나랑 더 사이가 좋아졌어요. 오히려 뒤늦게 얘가 관계 맺었죠. 얘가 세상을 알았죠. 대학생활하고 나하고 안 맞죠. 내가 대학생활과 얘가 대학생활 다르더라고요. 생활 자체가 다르니까 나랑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너무너무 꽉 막힌 어른이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얘랑 가능했지만 얘가 이미 사회생활 하는 데는 나랑 사회생활이 달라요. 내가 다녔던 곳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막 화를 내지만 내가 볼 때는 얘가 나를 싫어해서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이미 어른이 돼서 화를 내니까. 그래서 저는 더 좋았어요. 근데 또 반대도 있어요. 멀쩡해다가 갑자기 큰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범죄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빨리 캐치해서 제가 볼 때는 소통할 때 분명히 이걸 딱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 정도는 안 되는 거 빨리 상담을 가서 아이랑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언젠간 터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사춘기를 전부 다 나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자기 목소리 내는 연습이에요. 저는 사춘기를 참 좋아한답니다. 네. 사춘기가 없다면 우리 오춘기도 있어요. 오춘기도 겪어야 돼요. 그래요? 내가 살았을 때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연습하는 거거든요. 저는 한번 겪어야 될 진통은 겪는 게 네. 가장 좋을 것 같긴 해요. 오춘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선생님 말씀 중에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 이야기 많이 하고 그래야 대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질문 또 받아볼까요? 네. 네. 네, 강의 중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엄마를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딸 셋을 둔 엄마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인 그 막내가 언니들 사이에서 자라다 보니까 생리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생리대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묻고 그다음 생리대를 실제로 이렇게 착용해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거를 그때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지 그것도 아직 어린데 그래요? 그때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유추를 할게요. 아이가 그걸 차고 그걸 너무 관심 있는 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었으면 싫다 그럴 거고 착용 안 해요. 그렇죠. 숨기고. 그러니까 이미 얘가 언니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바로 부러움이에요. 특히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건 뭐냐면 화장하고 싶어 하거든요. 엄마 속옷 입고 싶고요. 그리고 아직 가슴도 안 큰데 막 자꾸 속옷 달라 그러고 생리대도 생리 안 나는데 생리하고 싶어요. 그건 여자가 되는 걸 되게 긍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칭찬해 주신 게 좋고요. 그래서 미리 연습한 것도 좋죠. 갑자기 닥쳤을 때 하는 것보다는. 그럼 얘가 준비하겠죠. 어떤 애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언니들한테 생리대가 있대요. 그럼 얘는 당연히 생리대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스티커 빼서 하더라고요. 저는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부러워하고 내가 뭔가 어른이 되는 연습을 긍정적으로 한 것 같아요. 언니를 통해서. 그러니까 언니들이 나쁜 얘기를 안 했나 봐요. 언니들 나쁜 얘기 한 거 있거든요. 그만해. 이거는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너도 나중에 써. 지금부터 쓰지 마. 그럼 얘는 안 쓸 거예요. 근데 언니들이 아마 제가 볼 땐 좋은 쪽을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좋은 생각으로 갖고 한 느낌이 들어요. 한 예로 저는 남자인데요. 우리 애한테 생리대 차는 거 했었어요. 남자인데도. 너 우리 애, 그러니까 제 거를 보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성도 알 겸 아들 한번 생리대 차볼래? 그때가 이제 한 4학년, 5학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도 팬티에다가 생리대를 찼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사각 팬티니까 빠진 거예요. 그리고 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차봤거든요. 잠에 잘 때 버스럭거렸대요. 그리고 자꾸 따갑대요. 그리고 자꾸 쓸린대요. 자기 성기가. 그리고 얘가 화장실 갔다 입었는데 닦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빼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자들도 그런 거 고민한다고. 너 또래 애도 이걸 고민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하루 동안 차보니까 어때? 그랬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참 따뜻하대요. 방석 같대요. 여자애들 이렇게 따뜻한 방석을 하루 종일 차면서 끝까지 공부한 거 맞냐고. 대단하다고. 거기다가 또 피까지 흘리냐고. 그리고 아픈 애도 있냐고. 내가 몰랐다고. 엄마 나 생리대 차보고 나서 알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 애는 한번 생리대까지 차본 적도 있어요. 남자애지만. 갑자기 아이들한테 강제로 하지 말고요. 궁금해할 차보고 때. 싶은데요. 궁금해할 때. 네. 아이들이 궁금해하고 젠더 의식을 생기려면 좀 반대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저희는 해보고 싶다 그랬고 저도 이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무언가에 관심을 가질 때 혼내고 부끄러워 에이 그러지 마라가 아니라 칭찬해주고 예쁘고 사랑스럽게 안아주면 그리고 더 하나는 뭐냐면 제가 네. 범법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냥 아이들 성희롱 성추행했던 애들한테 거의 생리대 많이 채우고 수업해요. 너네들 생리대 차고 수업하자고. 그럼 생리대 종류별 쫙 있어요. 빨리 나와서 하나씩 가져가라고. 그럼 애들 난리가 나요. 이 종류도 몰라요. 대형, 소형 다 난리가 나잖아요. 애들끼리 어쨌든 채워요. 수업을 해요. 그럼 애들한테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요. 끝까지 잘 버려야 된다고. 니네 몸도 알아야 되고 여자도 알아야 된다고. 함부로 남의 몸 허락 없이 만지지 말고 제발 교도소 들어오지 말라고. 니네들 한 번쯤 고민하라고. 그래서 애들이 아마 생리대 그리면 저가 떠오를 거예요. 애들한테 생리대 채우다가 한 번은 안 했다가 막 여러 가지 기법들 해봤어요. 뭐 콘돔도 손가락에 한번 끼고선 한번 해본 적도 있고요. 별의별 수법들을 해봤어요. 왜냐면 아이들 말로 해서는 안 바뀌더라고요. 몸으로 채워야 되고 몸으로 바뀌어야 돼서 스피드 퀴즈도 해보고 나와서 여자 남자의 이야기 역할극도 바꿔보고요. 내가 여자가 돼보고 그때 상황에 어떤 느낌인지도 해보고요. 그리고 몸에다가 바로 생리대도 착용해보고요. 그리고 니네들 걸 알고 있냐? 그러면서 퀴즈도 내보고요. 그리고 연애 성적표도 해보고요. 애들 막 재밌어해요. 연애만큼 잘하라고. 제발 성희롱 성추행 강간은 하지 말라고. 해볼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저도 네. 어떻게 보면 그 범법자 아이들도 우리의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잘못 가르쳤고 우리가 잘못 팽개친 거거든요. 그들도 생각과 의식 똑바르면 우리가 가능한 애가 있고요. 불가능하다면 보내야 되겠죠. 가능한 교육을 많이 선도하고 싶어요. 네. 아, 또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 네, 마지막 마지막도 질문이 있고요.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강의 정말 듣고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초3 남아랑 7살 여아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초3 아이들이 요즘에 좀 성에 대해 관심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첫 성 경험이 되게 빨라졌잖아요. 근데 친구한테 그 성이란 단어를 듣고 와서 엄마 이거는 되게 더럽고 추접스러운 거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근데 저는 대답을 못해서 아니야 그냥 어른이 되면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쵸, 넘기고 그쵸. 말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좀 성에 대해 첫 경험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싶은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면 좋겠는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우선 첫 경험이라 그랬잖아요. 첫 경험을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성 경험을 알려줄 필요 없고 아이가 단어잖아요. 부끄럽고 추잡한 거라고. 단어 아까 제가 그 밸런스 교육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 알려주면 돼요? 좋은 거. 사랑, 쾌락, 뭐 믿음, 신뢰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고 사랑했고 연애했다고. 그래서 이런 좋은 단어를 자꾸 연습하고 공부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성관계가 아니라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알려주는 것도 안 돼요. 특히 뭐냐면 역질문 3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가 있어야 애들한테 알려주는데 무척점 갈려주는. 그래서 애가 얼만큼 알고 있냐면 역질문 3가지 뭐냐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그 질문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보를 입수한 후에 거기 그러고 나서 이제 해야죠. 정보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막 가르쳐줘. 그럼 애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이걸 내가 왜 알아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또 나쁜 쪽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역질문 3간에서 정보를 좀 입수를 하세요. 정보 없이 맥락 없이는 알려주기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아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뭔지 너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해됐나요? 그리고 나서 아이에 맞게끔 알려주라고요. 아이가 좀 단계가 낮으면 내가 높일 필요는 있고요. 내가 너무 높으면 아이가 높으면 내가 높여야 돼요. 그럼 내가 공부해야 되고요. 역질문 3번 통해서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제일 잘했던 건 아이들한테 역질문을 많이 했어요. 답을 아이들한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젠더 의식은 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저를 변화시킨 거지. 저도 세대 차이 있는 안 좋은 어른이었어요. 아이들한테 고마워요. 솔직히. 네. 아이들 더 무궁무진해요. 알겠어요. 사실 이렇게 소장님 강연을 들으면서 보내기가 싫어요. 지금 1단계밖에 못 들었는데도 이렇게 질문이 많고 궁금하고 반성하게 되는 시간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 우리 강연 들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성교육, 젠더 교육만 1단계를 했잖아요. 근데 젠더 교육의 2단계에 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반대, 성폭력 얘기는 하나도 못했어요. 성폭력 1단계 그리고 성평등 1단계도 못했거든요. 이 3가지가 중심이 돼야 여러분이 배웠다. 그래서 1단계도 아직도 2개가 더 있다는 거,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된다는 거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이 더 관심 갖고요. 1시간 특강이 아니라 더 많이 듣고 또 배우고 또 책도 보고 문화도 알고 아이들과 소통도 하고 관계도 잘 맺어지고 그리고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부모들 저는 너무너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호자가 꼭 되는 연습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제 꿈이 있어요. 네. 제 꿈을 그냥 얘기하면 저는 수없이 많은 권력을 봤어요. 나이 권력, 성별 권력, 직급 권력, 미디어 권력, 그리고 아까 말한 유튜브라든지 그런 팔로워 권력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바라는 세상은 인품이 권력이 되는 세상이 만드는 게 꿈이에요. 인품이 권력이 된다면 분명히 대한민국이 더 성장할 것 같아요. 인품이 권력이 되는 세상까지. 그리고 회복을 하는 피해자들이 많거든요. 회복 후 성장 센터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가해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복도 했으면 좋겠어요. 가해자, 피해자, 가족 전체 다. 가해자 가족, 피해자 가족들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그런 일을 안 날면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거든요. 저도 이미 다 형성된 사람은 못하지만 이미 어렸을 때는 형성이 안 됐을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교육으로 치료해 드리고 싶은 마음. 제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저희 센터에 강사들도 있고 상담사도 있고 자문 변호사 이런 것들 더 넓혀 보려고요. 더 이상 가해자가 없는 세상 만드는 게 꿈이 됐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정희 소장님의 소중한 강연 그리고 선생님의 그 꿈 꼭 이루기 위해서 저희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름다운 우리의 성, 우리 아우성을 아십니까? 아신다면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것에는 항상 무거운 책임이 따르죠.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성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도 우리 양육자가 꼭 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